네,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복합적이기 때문에 전체로 금리라든가 경제 상황, 부동산 정책, 그리고 부동산 소비자들의 심리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종합적으로 토탈 묶여지면서 수요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수요가 과연 어느 지역으로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또 빠져나간 지역은 또 가격이 내릴 테고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동하는 관계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한다라는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사실상 어느 지역에 또 편중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나고 사회적인 분위기 또는 현재 소비자 심리가 지금보다 더 살아나게 되면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으로 또 인구 이동이 더 많아졌는지 한번 통계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구의 흐름, 이건 이동은 이제 흐름이라고 하죠. 인구가 과연 어느 지역으로 흘러가는지, 또 어느 지역에 또 얼마 정도 거주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랫동안 흐름이 없었던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오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농어촌 지역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런 지역들은 주인이 손바뀜이 일어날 일도 없고요. 그 집을 비우고 나갈 일도 없고 다른 지역으로 또 이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인구 흐름은 전입과 전출로 구분할 수 있죠. 전입은 이제 들어온 세대, 전출은 나가는 세대입니다. 인구 전입은 부동산 수요가 증가가 됐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현금, 자금이 유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 어떤 형태든 간에 자금이 유입이 됐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인구 전출은 부동산의 공급이 증가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공급이 증가가 됐다는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자녀 호실이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전출수가 늘어나게 되면 인구가 빠져나가게 되고 그 빈 공간을 채워줄 현재 수요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는 당연히 공실이 늘어나고 당연히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구 전입은 반대로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현금이 유출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입 사유별 이동자 구성비를 보시더라도 시도 내, 같은 시도 안에서 움직이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은평구에서 동작구로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거고요. 시도관이라는 거는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그러니까 시에서 각 옆에 인접한 시로 움직이는 그 수요입니다. 그랬을 때 주택 때문에 움직이는 시도 내 이동이 47.2%입니다. 이게 작년 기준이고요. 47.2% 거의 한 50% 정도가 시도, 같은 시와 도 내에서 움직였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그 지역 안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수요자들이 같은 시 안에서 움직였다. 여태껏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게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은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시도 간 이동률은 당연히 2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기타 지역,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겠죠. 가족 때문에 움직이는 구성이 21.7%, 이제 시도가는 26.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업,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움직이는 14.7% 정도가 이제 시도내고요. 직장 때 움직이는 어떤 그런 수요는 시도간 다른 지역으로 아예 이전을 해버리는 수요는 훨씬 더 많습니다. 34.3%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시도내에서 움직이면서 시도내의 가격을 그만큼 유지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일 없고 또 손바뀜이 일어나거나 다른 대체 수요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더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임대도 계약이 끝난 후에는 임대료가 올라가듯이 매매가도 당연히 손바뀜이 일어나면 당연히 얼마가 됐든 간에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떤 지역의 집값이 더 많이 올랐을 거다라고 예측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도 내 인구 이동이 그만큼 많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의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은 새롭게 인구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타 지역 A라는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전을 하거나 또는 B 지역에서 A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형태겠죠. 보시게 되면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은 푸른 색깔이고요. 감소된 부분은 붉은색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푸른 색깔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금 2016년, 17년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재 실제적으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부터 해서 기타 도시, 전라도, 경상도부터 해서 이제 부산까지 또 수도권 지역 봤을 때는 충청도부터 해서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경기도, 서울 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적으로 그 지역 안에 많이 인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많이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밀접된 공간, 이제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수요가 몰린다는 얘기고요. 시군 구별 이제 인구 증가 보시더라도 시 안에서는 33%가 증가가 됐고요. 33곳이죠. 42곳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같은 경우는 증가된 곳은 12곳, 이제 인구가 줄어든 곳은 70곳이 됩니다. 구도 현재 15곳 정도는 가격이 올랐고요. 실제적으로 54곳 정도는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된 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테고 현재 감소된 만큼 가격은 떨어졌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이동자 수, 인구 이동률을 보시게 되면 총 이동자 수와 이동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동되는 비율과 이동자 수가 얼마가 되는가는 통계입니다. 그랬을 때 1970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쭉 봤을 때도 이제 2010년도, 2015년도부터 봤을 때 실제적으로 15.2% 정도가 됩니다. 총 이동자 수 비율이요. 그리고 이동되는 비율, 이동자 수는 776만 명 정도 됐고요. 현재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5.1%에 774만 명 정도가 현재 이동을 했습니다. 시도간 이동이든 시도 내 이동이든 어찌됐든 간에 이동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된 부분에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들이 당연히 과연 어딜까? 이런 부분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내 시도간 이동률 추이를 보시더라도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0년간 통계를 보시더라도 시도 내 이동률은 실제적으로 11%대 2010년도 기준을 봤을 때도 2020년도에는 한 1% 정도가 떨어진 상태고요. 또 시도 간 이동률 같은 경우도 5.3%에서 4.9% 정도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꾸준하게 거의 비슷한 수치로 움직였다는 얘기고요. 움직이는 수요, 실제로 이동하는 수요는 거의 비슷한 수치로 움직인다.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도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겠죠. 또 수도권의 이 지역은 이제 전국적인 부분이고요. 수도권만 보더라도 수도권 전입 전출자 수 추이를 2010년도부터 10년간 통계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붉은색 라인이 전입 세대고요. 이게 회색깔 라인이 전출 세대입니다. 봤을 때 단 한 차례 역전된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현재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더라도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권과 수도권 지역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권역간 어떤 지역으로 움직였느냐,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이냐 중부권이냐 호남권이냐 영남권이냐 봤을 때도 이거는 순이동자 수치이기 때문에 전입세대 전출세대를 뺀 나머지를 계산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이동 숫자를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8만 8천 명 정도는 현재 실제적으로 순이동자 수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8만 8천 명 정도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수도권입니다. 그게 2020년도고요. 2020년도가 2018년, 16년도부터 해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입세대와 전출세대를 뺀 나머지를 계산했을 겁니다. 순이동자 수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이동자, 늘어난 인구입니다. 경기도 지역에 늘어난 인구가 작년 한 해만 8만 8천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타 지역, 충청도, 전라권에서도 올라온 경우도 있겠죠. 나머지 중부권 같은 경우도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12,000명 정도 이제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 인구들이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인구에서 바로 현재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옮겨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지 새롭게 만들어진 인구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이쪽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은 늘어날 테고요. 반대로 그 빠져나간 지역은 이제 공실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더라도 권역간 순이동을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수도권 지역, 중부 지역에서 중부권에서 현재 2만 1,000명, 실제 영남권에서 뭐 호남권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영남권에서 현재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 이동을 한 부분이 6만 1,000명 정도 되고요. 실제로 이 어느 정도 봤을 때도 수도권 지역으로 집중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 지역의 가격이 더욱더 월등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시도별 인구 변화를 보시더라도 현재 서울시와 현재 각 광역시를 쫙 봤을 때 특별시 광역시 인구 변화를 보시더라도 서울시는 이제 1990년도 정점으로 인구가 좀 줄기 시작하면서 1,000만 명에서 현재 1,000만 명이 채 안 되죠. 그렇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부산이라든가 광주, 세종부터 해서 대전, 대구까지 봤을 때 거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변동사항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서울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치다 보셔야 되고요. 도별 인구 변화는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몰려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인구 변화가 경기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인구들, 실제적으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는 인구들이 있을 테고요. 전라도에서 경기도로, 또는 현재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이런 형태로 지방도시에서 현재 경기도권으로 이전한 세대들이 그만큼 많다. 당연히 현재 경기도권의 가격이 그만큼 예전만큼 싸질 않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놨다라는 얘기겠죠. 또 지역 간 인구 이동, 지역 간 인구 이동도 현재 연령대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 비율이 아주 수직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6년도부터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거고요. 물론 2015년도에 최저점을 찍은 데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6년도부터 해서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적을 하는 비율이요. 그리고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이동 비율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빈 농촌들 현재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지만 인구 이동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대체 수단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령별 이동률이나 또는 20, 30대 이동률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는 0세부터 현재 80세까지 봤었을 때 가장 많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세대는 당연히 20, 30대입니다. 20, 30대가 전년 대비, 전전년 대비,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도 거의 현재 3%대, 2%대 이상 높아졌고요. 또 그 이동자 수 중에 20, 30대 이동자 추이를 보시게 되더라도 2010년도와 이제 2020년도 10년 정도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총 이동자 수는 크게 변화가 없이 오히려 좀 떨어진 수치로 보실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20, 30대 현재 이동자 수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 근래 20, 30대가 부동산 취득을 많이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내 집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로 이동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동 사유, 왜 이동을 하느냐, 왜 이사를 가느냐? 가장 첫 번째가 실제적으로 주택입니다. 주택, 이동 사유별로 이동 현황을 6년 정도 봤을 때 이 회색 구간이 주택이거든요. 주택 때문에 실제로 집이 없어서 또는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컨대 주택 때문에 현재 이사를 한다는 이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요. 또 전입 사유별 이동자 수 현재 이거는 현재 6년 정도 통계지만 재작년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2년 정도 통계를 봤을 때 주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비율이 오히려 늘어났다. 그래서 인구수로 따지게 되면 300만 명 정도 됩니다. 276만 명에 현재 2019년도에 비해서 그만큼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현재 이 300만 명이라는 수치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높아질 겁니다. 당연히 이동에 관련된 부분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당연히 집을 마련을 해서 입주할 시기가 되면 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집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한다면 더욱더 그럴 테고요.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이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만큼 많이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실제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동되는 양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많이 요동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